두 얼굴의 신랑과 사라진 신부. 결혼식을 불과 이틀 앞둔 밤, 그녀는 웨딩드레스 대신 차가운 자갈길 위에 누워 있었다. 약혼 반지는 손가락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녀의 미래는 한 발이 총성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 이 비극은 한 남자의 끔찍한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서막에 불과했다. 2018년 4월 27일의 밤은 미주리주 먼로 카운티의 시골길에 유난히 짙게 내려앉았다. 달빛조차 숲의 그림자에 가려진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글렌 맥스페러는 노모의 댁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평소처럼 한적한 지름길을 택했다. 그의 낡은 픽업트럭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좁은 자갈길은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밤이 되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스산함마저 감돌았다. 길 양옆으로는 이름 모를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길 아래로는 작은 개울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따라 길은 더 외롭게 느껴졌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글렌의 신경은 온통 어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길가에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멈춰 서 있는 자동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이 시간에 웬 차가 고장이라도 났나? 글렌은 혼잣말을 하며 트럭의 속도를 줄였다. 워낙 외진 길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에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차는 어둠 속에 잠긴 유령선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의 바로 앞,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그 경계선에 무언가 길게 누워있는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사슴이 차에 치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트럭이 몇 미터 더 다가가자 그것이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글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급히 트럭을 멈추고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바꿨다. 밝아진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그 형체를 명확하게 비췄다. 트럭 바로 앞에 한 여성이 길 위에 쓰러져 있었다.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자세는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글렌은 숨을 죽였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정적 속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비극의 전모가 드러났다. 여성의 머리 뒤쪽에서 흘러나온 피가 자갈과 뒤엉켜 검붉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글렌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맙소사, 맙소사.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911에 전화를 걸었다. 교환원은 침착하게 그의 위치를 물었고 피해자의 맥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글렌은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는 죽었습니다. 확실해요. 소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글렌의 눈에는 멈춰 서 있는 차 안의 모습이 들어왔다. 조수석에는 하얀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풍성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비즈 장식이 어렴풋이 보이는 누가 봐도 웨딩드레스였다. 그 옆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결혼 증명서. 신부의 이름은 몰리 왓슨, 35, 그리고 신랑의 이름은 제임스 에디, 51. 결혼식 날짜는 이틀 뒤인 2018년 4월 29일로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예비 신부. 그녀는 왜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이 차갑고 외진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 그녀의 손가락에서는 약혼 반지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강도의 소행은 아닌 듯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녀의 행복을 이토록 잔인하게 앗아간 것일까? 글렌은 곧 도착할 경찰 사이렌 소리를 기다리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신과 그녀가 미처 입지 못한 웨딩드레스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미주리의 작은 시골 마을은 끔찍한 미스터리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수사 라인이 쳐졌다. 몰리 왓슨의 이름이 확인되자 그녀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35에 몰리는 한 번이 이혼 경험이 있는 싱글맘이었다. 실패한 첫 결혼 생활 이후 그녀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며 씩씩하게 살아왔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것은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연인이기도 했던 앰버 브래디의 증언에 따르면 몰리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수한 여성이었다. 앰버와 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고 한때는 5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몰리가 미주리주 모벌리에 위치한 교정센터에 새로운 직장을 얻으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그곳에서 몰리는 교도관으로 일하던 제임스 에디를 만났다. 앰버는 어느 날 몰리와 제임스가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 충격으로 몰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앰버는 친구로서 몰리를 걱정했다. 제임스는 몰리보다 16살이나 많았고 이미 4번이 결혼 경력이 있는 남자였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몰리는 제임스에게 푹 빠져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몰리가 제임스를 미칠 듯이 사랑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제임스의 과거를 모두 감싸 안았고 그와의 미래를 굳게 믿었다. 7년간의 연애 끝에 제임스는 몰리에게 청혼했다. 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그녀는 마침내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2018년 4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계획했고 몰리는 웨딩 플래너와 함께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복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강렬해서 어떤 웨딩드레스를 고를지 결정하지 못해 결국 2벌의 드레스를 모두 구입할 정도였다. 하나는 본식을 위해, 다른 하나는 피로연을 위해. 그녀의 세상은 온통 다가올 결혼식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의 그림자 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결혼식을 총괄하던 웨딩 플래너는 신랑 제임스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는 항상 조용했고 결혼 준비에 거의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뻐하는 것은 오직 몰리의 몫이었다. 제임스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뒤에 서 있을 뿐 예비 신랑에게서 느껴져야 할 흥분이나 기대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을 넘어 어딘가 냉담하게까지 느껴졌다. 불안감을 느낀 것은 비단 웨딩 플래너뿐만이 아니었다. 몰리의 가족들 역시 제임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몰리의 오빠는 제임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절대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법이 없었죠. 항상 무언가를 피하는 듯한 태도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임스의 회피적인 태도와 음울한 분위기는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일부 친척들은 몰리에게 그 남자와 결혼한다면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몰리의 사랑은 굳건했다. 그녀는 제임스를 변호했고 그가 단지 수줍음이 많고 표현이 서툰 사람일 뿐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이미 청첩장을 모두 발송했고 행복한 신부가 될 준비를 마쳤다.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인 4월 25일 몰리와 제임스는 랜돌프 카운티 기록 보관소를 찾아가 결혼 허가서를 신청했다. 그곳의 직원은 당시 제임스의 이상한 행동을 뚜렷하게 기억했다. 서류에 필요한 몇 가지 질문에 제임스는 유독 예민하고 방어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가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혼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묻자 그는 마치 공격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당신이 그걸 왜 알아야 하죠? 라며 퉁명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제임스는 마지못해 이전 아내인 멜라니와 이혼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였다. 멜라니가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결혼 준비 회의에도 여러 번 늦거나 불참했으며 전처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몰리는 그의 곁에서 슬픔에 잠긴 약혼자를 위로했다. 그녀는 그의 아픔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으려 했다. 그리고 운명의 4월 27일 살해당한 당일
제임스는 결혼식장에 장식품들을 옮겨놓았다. 그곳에서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무뚝뚝했다. 결혼식장 관계자가 이제 곧 결혼인데 설레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그가 내뱉은 유일한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몰리는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설렘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의 짜증인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말은 끔찍한 예언이 되어버렸다. 몰리는 정말로 그를 미치게 만들었고 그 대가는 그녀의 목숨이었다. 그녀가 꿈꾸던 행복, 그녀가 입고 싶어 했던 두 벌의 웨딩드레스, 그리고 그녀의 모든 미래는 그날 밤 어둡고 외진 자갈길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수사는 즉시 약혼자인 제임스 에디에게로 향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피살된 예비 신부.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당연히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형사들은 제임스 에디의 주소지로 향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거나 혹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교묘한 연기를 펼칠 약혼자를 상상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늦은 밤, 형사들이 제임스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듯한 모습의 한 여성이 문을 열었다. 제임스 에디 씨 댁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제가 아내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형사들은 순간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내라고? 제임스는 몰리의 약혼자였다. 전처는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혹시 다른 가족인가? 아니면 동거인인가? 형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멜라니 에디인데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섬뜩한 소리를 내며 재배치되기 시작했다. 멜라니 에디, 제임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전처였다. 그녀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형사들 앞에 서 있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임스의 아내로서 이 집에 살고 있었다. 제임스 에디의 거대한 거짓말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아내와 예비 신부 사이를 오가며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멜라니는 그날 밤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남편의 이중 생활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제임스는 23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물론 가끔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었지만 교도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불규칙한 근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남편이 7년 동안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심지어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멜라니는 그날 저녁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제임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저녁 7시쯤 그는 친구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리고 멜라니가 잠든 사이 돌아왔다. 그녀는 새벽 2시경 옆에서 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깼다. 평소처럼 조용히 일어나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30분 뒤 창밖에서 번쩍이는 경찰차의 경광등을 보았다. 잠시 후 경찰들이 들이닥쳐 자고 있던 제임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다. 그녀의 23년 결혼 생활이 한편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제임스가 체포된 후 며칠 뒤 멜라니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집 안 곳곳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고 다락방에 있는 낡은 보관함에서 그 증거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제임스와 몰리가 플로리다 디즈니월드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멜라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수없이 자문했다. 어떻게 23년 동안 남편의 이런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제임스는 그만큼 치밀하고 잔인한 거짓말의 대가였다. 한편 몰리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던 글렌 맥스페런의 기억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밤의 기묘한 만남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가 노무대구로 가는 길에 몰리의 차를 처음 발견했을 때 사실 그 근처에 차가 한 대 더 있었다는 것이다.
키가 작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가 운전하는 차였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저 차 혹시 어디에 빠진 겁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남자는 그냥 모르겠는데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무심한 행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몰리의 시신을 발견하고 나니 그 남자의 행동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느낀 글렌이 다시 그 길로 돌아가 보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만약 그가 그 찝찝함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면 몰리의 시신은 더 늦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글렌이 묘사한 남자의 인상착의는 제임스 에디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려다 글렌과 마주쳤고 당황한 나머지 쌀쌀맞게 대답하고 서둘러 도망쳤던 것이다. 제임스 에디의 이중 생활이 탄로나면서 그의 주변에서 발견되었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야 설명되기 시작했다. 결혼 준비에 무관심했던 이유, 가족들 앞에서 눈을 피했던 이유, 결혼 허가서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은 그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했던 범죄자의 불안감이었다. 그는 두 여자 모두를 속였고 두 개의 가정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려 하자 그는 탑이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가 제거한 것은 바로 몰리 왓슨, 그의 또 다른 신부였다. 제임스 에디가 체포되고 그의 끔찍한 이중 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하필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그녀를 죽여야만 했을까? 7년 동안이나 유지해온 아슬아슬한 관계였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을까? 검찰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리의 마지막 행적에서 찾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몰리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을 정밀 분석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녀가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 밤, 몰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했다. 검색어는 바로 멜라니 에디 부고였다. 이 검색 기록 하나가 사건의 모든 정황을 설명해 주었다. 제임스는 몰리에게 전처 멜라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이야기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을 것이다. 어쩌면 결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공식적인 사망 증명서가 없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혹은 제임스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 속에서 진실의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다. 그녀는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약혼자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검색 결과는 처참했다. 어디에도 멜라니 에디의 부고 기사는 없었다. 사망 기록도, 추모 기사도 없었다. 그 순간 몰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지난 7년간의 사랑과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배신감, 그리고 약혼자에 대한 깊은 의심과 공포가 그녀를 덮쳤을 것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몰리는 진실을 알게 된 후 제임스에게 이를 따져 물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4월 27일 저녁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외진 도로 위에서 만나기로 했을지도 모른다. 대체 멜라니는 누구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몰리는 진실을 요구했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제임스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의 완벽했던 거짓말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만약 몰리가 모든 사실을 폭로한다면 그는 아내 멜라니와 가정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적 평판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해결 방식은 용서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거였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진실을 알아버린 몰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마도 대화를 하자며 그녀를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로 유인했을 것이다. 그리고 차가운 분노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녀의 미래를 앗아갔다. 그는 몰리의 머리 뒤쪽에 총구를 겨누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한 발이 총성, 그것으로 7년간의 관계는 끝이 났고
그의 비밀은 잠시 어둠 속에 묻히는 듯했다. 그는 몰리의 시신을 길 위에 버려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 아내 멜라니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리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멜라니 에디부고라는 6글자의 검색 기록이 자신의 목을 조여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증언이자 살인자의 동기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2021년 제임스 에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그의 추악한 이중생활과 냉혹한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치는 진실의 무대가 되었다. 검찰은 제임스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몰리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그의 전 부인 멜라니 에디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다. 그녀는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를 향해 자신의 삶을 산산조각낸 그를 향해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녀는 제임스를 상당히 이기적이고 통제적이며 위협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2,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이기적인 모습들과 분노를 표출하던 방식들을 떠올리며 그녀는 그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제임스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같아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치워버리려고 할 사람이죠. 그녀의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나온 평가는 그 어떤 증거보다 제임스의 본성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석에 앉은 제임스 에디는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와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고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뿐이었다. 그는 증언대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포기했다.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고 최후 변론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때 줄곧 입을 닫고 있던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마침내 참회하거나 혹은 범행을 자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기이한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이 몰리에게 썼다는 사랑의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슬픔이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현실을 부정하는 자의 공허한 독백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역설하며 자신은 결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뻔뻔한 연기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몰리의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을 뿐이다. 2021년 7월 배심원단은 오랜 숙고 끝에 판결을 내렸다. 제임스 에디는 몰리 왓슨을 살해한 1급 살인 혐의와 무장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추가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그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제임스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이 무능했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약혼자의 손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몰리 왓슨. 그녀가 꿈꾸었던 행복은 한 남자의 이기적인 거짓말과 잔인함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제임스 에디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속삭였던 여인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결국 그의 모든 거짓말은 법정에서 심판받았다. 그는 지금도 차가운 감옥의 벽 안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진실을 외면하려 해도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벌의 웨딩드레스를 남기고 떠난 신부의 비극은 인간의 이기심과 기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